제가 이제 항상 고1들한테 얘기하는 게 제일 저만큼이나 재수 없는 학번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제가 어느 학번이냐면 딱 학력고사에서 수능으로 바뀌었던 그 세대인데 본고사 보고 수능 보고 내신 보고 논술 보고까지 다 했던 세대인데 그만큼 요번에 고1이 그러니까 예비 고1이 아니라 고1이죠. 제일 재수 없는 학번이죠. 예. 근데 그 다음 해가 이제 어머님 아버님들의 자제분들이시거든요. 교육과정 바뀌었죠. 그 다음에 지금 윗대에서 지금 계속 얘기 나오는 게 뭐 정시 뭐 확장한다니 뭐 어쩌고 저쩌고 계속 얘기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틀을 자꾸 바꾸는데 어머님들이 지금 오늘 가져가셔야 될 건 뭐냐면 그 틀 속에서 가장 기본이 뭔지를 체크를 하시면 돼요. 흔들리지 않는 기본기를 갖고 있으면 얘가 토플형으로 바뀌든 내신형으로 바뀌든 거기서 다 가져간단 말이죠. 그런데 거기에서 휘둘리다 보면 이제 교육 정책에 따라서 학생의 성적이 좌지우지가 돼버리는 거죠. 지금 예비 고1들이 예비 고1뿐만 아니라 고1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저번 설명회 때도 말씀드린 게 제가 언제까지 영어를 가르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제가 교사 생활서부터 명덕외고 교사 생활을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부모의 꿈을 안고 이제 강사 생활을 하는데 점점 아이들의 실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8, 9년 전만 해도 예비 고1이죠. 딱 지금 시점 11월 달에 조기 개강하는 애들을 테스트를 보면 뭐 탭스형이 되면 한 850? 좀 공부 좀 한다는 애들은 800에서 850? 토플은 못해도 한 90? 그 정도를 갖고 올라왔어요. 근데 어느 순간서부터 애들이 이제 어머님들도 아버님들도 머릿속에 아실 거예요. 작년 그러니까 올해 고1 애들서부터가 이제 자유학기제라는 게 이제 고착이 됐는데 이 자유학기제가 글쎄요 영어 입장에서 보면은 최악이에요. 정말 최악이에요. 공부를 안 한 상태에서 올라와 놓고서 중등에서 고등 올라간 그 영어의 갭을 애들이 메꾸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비 고1 애들을 또 이번에도 이제 테스트를 보겠지만 지금 작년 올해 탭스로 비교하면 400? 토플로 얘기하면 한 60? 너무 차이가 나버린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쪽에 다들 거주를 하시니까 이쪽 학교를 이제 1지망, 2지망 선정을 하실 텐데 문제는 어머님들, 아버님들이 생각하시는 세화, 상문, 서울, 반포, 서초, 뭐 양재, 압구정, 뭐 기타 등등등 현대 했을 때 지금 실력 예를 들어서 서일로 예를 들까요? 서일에서 95점에서 100점 나오는 애들이 제가 장담하는데 지금 언급한 학교들 가면 80대 중반 봅니다. 예, 고등학교 첫 번째 내신 보면. 예, 5월 달에 100%올 거예요. 학생들. 지금 실력으로 가면. 그럼 85점이면 등급이 어떻게 되냐면 3등급에서 4등급 정도 나올 거예요. 그러면 3등급에서 4등급이면요. 이제 1학년 끝날 때쯤에 영어 놔버려요. 내신을. 나는 정시로만 갈래. 이렇게 돼버려요. 그러면 내신을 포기를 한 애들이 내신을 손을 놔버린 애들이 수능 점수가 나오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게 이제 바꿔야 될 게 뭐냐면 수능 영어로 영어 공부를 해서 내신을 공부하는 게 아니고 반대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내신 공부를 지금서부터 해서 수능 영어를 잡아야 돼요.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지금 첫째 자녀를 두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내신 잘하는 애들은 수능도 잘해요. 근데 수능 점수가 잘 나오는 애들이 내신이 잘 나오느냐? 그렇진 않아요. 왜냐면 크게 바운더리를 공부한 애들이 협소하게 자세한 부분에 시험 문제가 들어갔을 땐 망가지는 부분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가끔 그렇죠? 엄마 나 영어 요번에 1등급이야. 그런데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끝나고 나면 얘기를 안 해요. 그냥 실수 몇 개 한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하는데 성적표 나이스 들어가 보면 대충 4등급 막 이렇게 나와버리죠. 그러니까 그 급간을 깰 수 있는 게 반대로 공부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서부터 1지망, 2지망 하는 학교를 이미 머릿속에 어머님, 아버님 자녀분 두시고 저녁 밥상 머리에 체하려나? 1지망, 2지망을 정하세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반포를 정했다. 반포고를 정했다. 집 앞에 이편한세상 바로 앞에 있으니까 반포고를 가기로 정했다. 그러면 부교재가 작년에 뭐였는지 지금서부터 공부가 들어가야 돼요. 예를 들어서
물론 매년은 아니기 때문에 가는 방식이죠. 매년 바뀌진 않아요. 보통 부교재를 하나를 선택을 하면 2년에서 3년이 가요. 그러면 작년도에 반포고 교재가 바뀌었고 서초고 교재가 바뀌었습니다. 물론 상무는 예외입니다. 자제분들이 아들들이라면 상무는 또 다른 방식을 알려드릴게요. 상무는 관연도 플러스 1학년 모의고사가 나옵니다. 모의고사로 부교재를 만들어요. 자체적으로. 그러니까 1학년이면 2학년 2017, 2018, 2016 여기서 모의고사에서 짜집기를 부교재를 나눠줍니다. 그러면 벌써 틀리죠? 얘는 출판사가 있어서 서점에서 살 수 있는 거고 얘네들은 자체적으로 만들어요. 자체적으로 만드는 학교가 상문고랑 세화역 얘네들이에요. 그럼 얘네들은 딱 지금서부터 관연도 문제를 당연히 1학년이니까 1학년 문제는 풀어 제낄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 학년 것까지 섭렵을 해놔야 돼요. 단어도 모르는 게 있어서는 안 되고. 그런데 반포고나 서초고 그 다음에 동덕 같은 경우는 시중에 있는 서점 교재를 써요. 유영죽답이라든가 올림포스라든가 스트라이트라든가 이런 걸 갖다 씁니다. 그러면 부교재를 서점용을 쓰면 한 4년은 안 바뀌어요. 3년, 짧게는 3년이고 길게는 4년 정도는 안 바뀝니다. 선생님들도 사람이니까 한 번 바꾸면 또 바꿔서 교재 연구하는 게 귀찮거든요. 그러니까 잘 안 바꾸죠. 근데 얘네들은 매번 바뀌어요. 왜? 내년에는 한 년치가 더 붙겠죠? 2019년도 모의고사가 더 붙어요. 그러니까 계속 리뉴얼이 될 수밖에 없죠. 근데 공통적으로 보면 어휘 교재가 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상문고 예를 들게요. 어느 정도 갭이 생긴지 볼게요. 지금 어머님들이 보내는 영어 학원에서 매일 영어 단어 테스트를 볼 겁니다. 그죠? 통과 안 하면 다른 날 와서 재테스트 봐 이렇게 할 거예요. 기껏 해봐야 100개? 100개 정도 될 건데 상문고가 선택하고 있는 게 어휘 끝이라는 교재인데 내년에 이제 들어가 보시면 그러니까 1데이서부터 15데이까지가 중간고사 범위일 거예요. 그러면 그게 단어가 한 900개에서 1000개? 원 단어가? 근데 거기에 품사별 파생어가 붙어요. 그러면 곱하기 3 들어갑니다. 그럼 3, 8에 24죠? 그럼 거기다가 예문까지 다 봐야 돼요. 그럼 대략 범위가 한 3000개에서 4000개가 될 텐데 문제는 얘가 누적이에요. 중간고사 때 보고 끝이 아니고 1에서 15가 중간고사였으면 기말고사 때 1에서 30이에요. 그래 버리니까 단어 갭이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지금 수능 영어 공부하듯이 그냥 문제 딱 풀고 답 체크하고 채점만 한 애들은 내년에 허덕 지금서부터 무조건 단어는 150개 이상 매일매일 외워야 돼요. 그 습관을 들여야 돼요. 그리고 예문도 본인 스스로가 분석을 하고 지문에 대한 답을 체크를 하는 게 아니라 집에 가셔서 이 지문을 풀고 0단어로 이 지문의 주제나 제목을 10자 이내로 본인이 영작해 버릇해야 돼요. 그게 바로 서술형이거든요. 공통적인 이 인근에 있는 학교의 공통 서술형 문제가 지문 딱 줘놓고 샘플 단어 한 3개 줘요. 그래놓고서 문법과 아래 단어를 모두 사용하여 10단어 혹은 15자 내로 주제를 영작하시오. 그래놓고서 배점 8점. 하나 딱 나가버리면 3등급 혹은 2등급. 이래버리는 상황인데 지금 수능 영어 공부할 때는 아니라는 거죠. 우선 내신 잡고 안 되면 수능으로 틀어도 이 친구는 1등급 나와요. 영어는 절대 등급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 뭐냐면 어휘 양을 올려야 되고요. 어머님들 생각하시는 거 반대로 가시면 돼요. 어법을 최소화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인제는. 어법은 이번 겨울에만 조금 타이트하게 해주시고 실질적으로는 어휘량이 높아야 돼요. 선생님들이 요즘은 굉장히 스피디하게 내신 수업이 들어가는데 그 중에서 예를 들어서 ask for를 얘기를 하면 풀 수 없는이라는 단어가 나왔다라고 치면 그 풀 수 없는 단어를 판서를 안 해줘요. 그냥 말로만 insolvent도 있고 막 얘기를 합니다. 그래 놓고서 그걸 내신에 내요. 이니셜 I자 딱 해놓고서.
그런 상황이니까 학생들의 어휘수가 딸리면 지금 학생들이 중학교 수준의 한 내신 98점 이상이라면 제가 장담하는데 7,000단어 수준일 거예요. 7,000단어면 탭스로 얘기하면 500급밖에 안 돼요. 500도 안 될 겁니다. 근데 그 수준에 있는 애들이 이 인근의 고등학교 넘어와서 내신 택도 없죠. 7,000단어면 4등급에서 3등급 수준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만들어야 되냐? 15,000을 만들고 고등학교 1학년에 진입을 해야 돼요. 15,000이면 탭스로 얘기하면 6, 700? 토플로 얘기하면 한 100 정도? 제가 항상 공인 영어를 말씀드리는 게 왜 그러냐면 지금 수능이든 내신이든 이제 더 이상 변별력을 낼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애들이 다 유학생활하고 뭐 어학연수 하다 오고 막 뭐 해외 봉사 갔다 오고 이러니까 어휘 영어에 대해서 선생님보다 그러니까 지금 교사로서 있는 한 90학번? 80년대 학번? 이 학번의 영어 교사보다 영어를 더 잘하는 거예요, 애들이. 그러니까 킬러 문항을 내고 싶은데 딱 낼 수 있는 거. 우리 때 성문 종합 같은 그 고리타분한 영어 있죠. 그런 데서 어법을 따거나 안 그러면 지문이 굉장히 어려운 걸요. 그러니까 뭐 고1 내신인데 뭐 경제 태생 문제가 나와버려요. 내용을 봤을 때 경제학과가 아니면 그리고 신문을 자주 보지 않으면 이해하지 못하는 내용을 고1 지문에 걸어버린다는 얘기죠. 그럼 학생들이 내가 서울대를 안 가기 때문에 안 갈 거니까 다른 과목이 필요 없어라는 생각을 버려야 돼요. 영어를 위해서 전 과목을 다 봐야 돼요. 큐비즘이 뭔지를 몰라요. 이제 어머니 아버님들한테 얘기하면 딱 알 거예요. 왜? 저와 같은 거의 비슷한 세대시니까. 저희 때는 MC 스퀘어라는 장치가 있었어요. 예, 그 눈에다가 졸리기만 뒤지게 졸린 그거 끼고 듣고 비비비비비비 이거 하고 있으면 이렇게 졸던 그게 있는데 학생들한테 너희들 MC 스퀘어가 뭐니 그러면 처음 들어본대요. 그럼 이런 장치가 있었다는 거 모르니? 모른대요. 그러면 MC 스퀘어를 영어로 쓰면 뭐냐 그러면 MC까지는 얘기를 해요. 스퀘어가 뭔지 몰라요. 광장이요? 이러고 앉아있어요. 제곱이란 단어가 영어 단어로 하면 스퀘어거든요. 정사각형 제곱이란 단어거든요. 그럼 그걸 몰라요. 그러면 이게 영어로 풀어서 나와요. 상대성 이론의 공식이 영어로. 그러면 물리적인 내용을 좀 이렇게 좋아해서 뭐 과중이라든가 이과적인 성향이 있는 친구들은 딱 보자마자 얘를 영어로 풀었을 때 그 내용이 뭔지 더 이상 보지 않아도 알아요. 왜? 문장 중간에 100% for example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걸 모르는 친구들 난 문과여서 과학 잘 안 보고 이과여서 예체능 과목 안 볼 거야 라고 생각하는 애들은 독해 지문이 다른 영역이 나오면 망가진다는 거죠. 그래서 어휘수를 과목에 상관없이 외워야 돼요. 세 번째는 지금 이제 여기 계신 어머님들 자제분들 중에 영어를 굉장히 싫어하는 애들이 있을 거예요. 네, 제 장담합니다. 수학은 중요하니까 겁나게 그 선행하고 막 이래서 점수도 나오고 나는 이과 성향인 것 같아. 뭐 암기랑은 나랑 체질이 안 맞아. 뭐 이런 친구들 있어요. 얘네들이 절대 영어를 포기하게 하면 안 돼요. 재미를 그대로 가져가셔야 되는데 그 재미라는 게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교과적인 배경 지식 같은 거를 선생님들이 설명을 해줘야 되고 저는 그래요. 영어 선생님은 문과 출신이 아니어야 돼요. 모든 과목 선생님일 수 있어야 돼요. 지문이 뭐가 나오든지 간에 설명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재미를 줄 수도 있고 암기를 싫어하는 애들한테는 재미를 부여해주면 돼요. 예를 들어서 지금 애들이 남자애들하고 여자애들하고 단어를 구분해서 외워요. 남자애들은요. 게임에서 나오는 단어는 다 합니다. 여자애들은요. 화장과 관련된 패션과 관련된 단어 다 알아요. 그러면 제가 여학생들한테 터렛이라는 단어를 물어보면 몰라요. 왜? 남학생들은 배틀그라운드나 스타크래프트 하면 나오거든요, 얘가. 근데 반대로 남학생들한테 얘를 물어보면 몰라요. 지금 여기 아버님들 계시겠지만 버건디가 뭔지 모르실 수도 있어요. 근데 어머님들 지금 웃으시잖아요. 왜?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가 따로 있거든요. 그러면 남학생들한테는 얘를 어떻게 설명하냐? 충청도 말로 가르쳐주면 돼요. 뻘건디로 외우라고 그냥. 그럼 뻘건색인 거예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다양한 방식으로
교집합을 만들어서 거기서 이제 학생이 재미만 찾게 해주시면 돼요. 저는 제 수업 무조건 2년 내내, 3년 내내 들으라고 얘기 안 해요. 정상적이면 영어는 1년에서 1년 6개월 안에 다 배웠으니까 더 이상 영어는 저 스스로 할 수 있고 저 스스로 수능 영어는 공부를 할게요가 돼야 돼요. 그래서 고3 올라갔을 때 국어, 수학, 탐구에 조금 더 신경 써야 돼요. 아, 이제 절대 등급인데 무슨 영어에 목숨 메고 앉아 있습니까? 그게 잘못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자양분을 만들어줘서 본인 스스로가 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그게 이번 겨울이에요. 그래서 앞에 조금 소리가 길었는데 제 커리큘럼을 보면 막 1회차, 2회차, 3회차 뭐 해서 16회차까지 쫙 적어놨을 겁니다.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조금 이번 겨울방학은 조금 힘들어요. 애들이 느끼기에. 왜? 기출 자료들을, 서술형 자료들을 매회 줄 거거든요. 학교별 주관식 문제를. 근데 학교가 정해지지 않았잖아요. 다 풀어보는 거예요. 다 풀어보고 제가 여기서 지금 9년 차입니다. 내년이면 10년 차예요. 그럼 데이터베이스 쌓인 게 10년 차란 얘기거든요. 학교별 문항수가, 문제가. 그럼 그거를 편집을 해서 주관식만 싹 줘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뭐 서일이고 원촌이고 필요 없습니다. 고등학교 문제 1학년 문제 서술형 딱 던져줬을 때 10개 중에서 5개 문제, 5문제 이상 만점을 맞는 애들이 없어요. 문법이 깨져 있든 어휘 수준이 깨져 있든 아예 이해를 못했던 3개 중에서 하나는 걸려요. 그럼 그걸 잡아줘야 되는데 매번 첨삭을 해줄 거예요. 매번. 그래서 6회까지는 제가 기출자료를 지급할 겁니다. 그리고 나면 분야별로 제가 이렇게 단계 있을 거예요. 경제, 정치,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거는 내용을 그런 강의를 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트럼프 얘기가 첫 문장에 나왔으면 100% 외교, 정치, 경제 중에 하나잖아요. 국방이거나. 그러면 몇 단어만 보면 이 지분이 그 중에 어디에 걸리는 교과목인지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적어도 학생이라면. 그러면 정치 파트였다면 캐비넷이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 이 단어의 뜻은 뭐냐 이거죠. 예를 들어서 Trump's cabinets are loyal 이렇게 나왔다면 트럼프의 캐비넷이 충성스러운 게 아닐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다른 뜻일 거다 유추를 할 수 있게 자꾸 만들어주겠다는 얘기예요. 내각이란 뜻이거든요. 내각. 아예 단어를 외운 애들은 상관이 없지만 몰라도 해석하다 보면 나올 수 있어요. 뭐 레임덕이라든가 뭐 이런 단어들 있잖아요. 그럼 그것에 맞게 교과목적인 지식을 계속 심어주는 거예요. 이 단어가 생물 파트에서 나왔을 땐 어떤 뜻이고 정치 파트에서 나왔을 땐 어떤 뜻이고 구분을 싹 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문법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최소화시키라고 말씀드린 게 딱 내신하고 수능에서 필요한 문법만 가르칠 거예요. 뭐 돈 벌려고 어떻게 회차 늘려갖고 20강 완성한다 치고 마스터 시키는 사람 한 명도 못 봐. 저도 못 시켜요. 그럼 뭐냐 하면 장사치처럼 굴지 말고 딱 점수 받을 것만 딱 알려주는 거예요. 계속 롤링 시키는 겁니다. 그것만. 그러면 하다 보면 본인에서 투구정사와 동명사의 연결고리가 생기게끔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우선 화목반이 계속 진행이 될 거고 어휘 특강반은 뭐냐면 차 떼고 포 떼고 다 뗍니다. 무조건 왕만 갖고 가는 거예요. 하루 종일 어휘만 해요. 제가 어휘 특강반 있는 날은 수업을 그 뒤에 안 깔아요. 1시, 4시 수업인데 4시서부터 10시에 뒷수업을 안 깝니다. 아예 포기를 해요. 이유가 뭐냐면 시험을 통과를 못한 애들은 현장에서 통과할 때까지 조교 남겨서 안 보내요. 그리고 재시험지 계속 돌리고. 한 번에 테스트 양이 보통 숙제량이 한 600개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화목반일 경우 월금반이죠. 월금반일 경우 이제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 월에서 금올 때 한 800개 정도 될 거예요. 그럼 그걸 시험을 200개를 보는데 랜덤으로 200개를 봅니다. 그럼 모델 통과 못했어요. 통과 못했으면 1시간 후에 재시험 봐요. 또 통과 못해요. 그럼 2시간 있다 재시험 봐요. 밥 먹을 시간 주고 먹고 와.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또 뒤에 테스트를 봐요. 그럼 뭐 보통 한 8시, 9시면 통과해서 가더라고요. 아무리 꼴통도. 뭐 뒤에 수업 있어요. 뭐 필요 없어요. 그냥 지가 뒤에 수업 있고 집에 가서 밥 먹고 싶으면
전전날 깔끔하게 해오면 돼요, 그냥. 그러면 선생님 3시간 동안 강의를 하는 게 뭔데요? 어휘라는 게 강의를 할 게 뭐가 있나요? 라고 물으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컨이라는 접두어가 들어가면 얘는 무조건 함께거든요. 그럼 여기다가 템플이라는 단어를 붙이고 동사 전미어 ate라는 전미어 동사를 붙이면 뭔지 추론을 해보는 거예요. contemplate 하면 템플 사원이고 절이고 교회라고 생각을 하면 절이나 교회에 함께 가서 뭐 하냐고요. 반성하고 기도하고 수양하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럼 자꾸 추론하게 어근 가르치고 전미어 가르치고 전미어 가르쳐서 계속 새로운 거 추론해 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이런 식이죠. IN 아니다란 뜻 혹은 안쪽이란 뜻이 있는데 거기다가 다 아시는 풀다란 단어잖아요. 그럼 여기서 모음 겹치니까 이자 빼고 insolvent 이자죠. insolvent 하면 뭐냐 그죠? 풀 수 없는 이란 뜻이니까 파산한, 제기 불가능한 이런 식으로 어근을 가리켜 갖고 한 어근 내에서 한 20-30개가 파생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학생들이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올라갔을 때 단어 부담감이 굉장히 줄어요. 왜? 내가 어디선가 봤거든요. 그러면 예전에는 몰라 이건 밑줄 쳐놓고 넘어가 이랬던 단어들이 한번 추론해볼까? 이게 교과목이 정치였으니까 이런 쪽으로 해볼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이제 나중에는 거기서 과도기가 한번 올 거예요. 이상한 쪽으로 추론을 해가요. 근데 그것도 하나의 과정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한 고2 여름방학 때쯤 끝나면 한 정상적이면 15,000 수준이 돼야 정상이에요. 그렇게 한 커리가 겨울방학이 한 커리가 아니라 겨울 다음에 여름. 이게 이제 1년치가 한 커리인데 이번 겨울 같은 경우에 이제 예상 단어 수가 한 8,000개? 2달 동안 8,000개 정도 될 거예요. 그게 어느 정도냐? 2학년 기말 정도 수준까지의 단어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수학만 선행이 있는 건 아니에요. 영어도 선행이 있는데 그 선행이라는 과정이 그 느껴지는 정도가 영어가 적을 뿐이에요. 왜? 내가 공부한 부분이 답으로 정확하게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과 무한한 영역이냐의 차이거든요. 그럼 그것을 잡아주기만 하면 됩니다. 이래 놓고서 세 번째, 이제 마지막인데 부모님들께서 듣기 무시하지 마시라는 거. 이쪽 동네는 무조건 내신에 듣기가 들어갑니다. 무조건 들어가요. 무조건 들어가는데 좀 까다로워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수능 문제처럼 듣고 그것에 해당하는 정보를 발췌해서 답을 체크하는 게 아니라 다음 문제를 듣고 주제를 말하시오.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스키핑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다 들어야 돼요. 다. 혹여라도 이 중에 학생들이 골라 듣는 습관이 있으면 고등학교 때 올라와서 내신 듣기 문제 2문제 이상 틀립니다. 그럼 듣기 문제를 틀리면 다들 아시겠지만 외국어 영역할 때 듣기 문제 틀리면요. 불안감이 생기거든요. 항상 다 맞았었는데 한 문제 못 들었어요. 그러면 독해 풀 때 앞에 게 생각나서 집중 못 해요. 그게 첫 단추라는 개념인데 영어에 있어서 첫 단추는 듣기고 전체 영역의 첫 단추는 국어예요. 그래서 국어가 모르겠습니다. 전 국어 영역 선생이 아니겠지만 매년 시험 보러 가면 제가 수능장을 항상 갑니다. 항상 가는 이유는 이제 해설 강의가 있기 때문에 먼저 풀어봐야 되니까. 근데 국어 영역 끝나면 가방 싸는 애들 꽤 있어요. 그래 놓고서 제일 많이 나가는 건 수학 영역 끝나면 우르르 나가는 애들이 한 반에 한 3명 정도 나가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첫 단추를 잘못 깬 애들이죠. 영어에서 입장에서 보면 듣기 평가를 잘못 봤다? 그러면 뒤에 집중 못 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지금 아이들의 난이도냐면 그 중앙UA 2012년 문제였는데 특이하게 남자 여자가 나와요. 남자 여자가 나와야 정상인데 남자가 나옵니다. 근데 첫 번째 남자가 I will love you 라고 얘기를 해요. 두 번째 남자가 I will love you too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 남자가 다시 Okay, let's love each other 이렇게 나왔는데 얘네들은 그걸 사랑한다라고 들어요. 아니 무슨 수능이 야동평가도 아니고 남자 둘이서 난 널 사랑할 거야 나도 널 사랑할 거야 그래서 다 문제가 뭐냐면
다음 대화가 일어난 장소를 고르시오인데 다 호텔을 찍어왔어요. 아 진짜입니다. 저는 love라고 발음을 한 적이 없어요. love이라고 발음을 했지. 내가 너 밀어줄게, 나도 너 밀어줄게, 서로 밀어주자면 목욕탕을 찍어야 정상인데. 그러니까 아이들의 머릿속에는 귀에 들리는 대로 듣고자 하는 습관들이 있다는 거죠. 그걸 깨줘야 되는데 그걸 깨주지 않으면 아까 말씀드린 첫 단추를 놓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학교에서도 그런 걸 노리거든요. 잘 이제 학생들이 들으니까 힐러 문항을 듣기 위해서네? 그러면 거의 비슷한 발음을 갖고 있는 단어들 중에서 너희들 헷갈리게 낼 거야.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럼 골라서 듣고 정확하게 듣는 습관을 키워야 되는데 지금 아마 듣기 공부하는 애들 거의 없을걸요. 가만 집에 가서 보십시오. 이렇게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데가 아니라면 그냥 듣기는 너희들이 알아서 해. 이걸 거예요 아마. 그죠? 거의 단어 암기, 독해, 숙제 이런 쪽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그게 이제 금이 살살살살살살 가요. 댐에 금 생기듯이. 그러면 그게 2학년, 3학년 때 한번 빵 터질 날이 오는데 그때는 이제 회복 불가요. 왜? 불안하거든요, 사람이. 불안감을 갖고 있으면 듣기에서 안 들려요. 긴장하고 듣기 때문에. 그럼 그런 거를 항상 메꿔줄 수 있게끔 들어야 되는데 지금 방심하시고 듣기도 손 놓고 계시면 고등학교 때 망가집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제 커리큘럼대로 진행을 하면 뭐 수능은 당연히 2학년 때까지 신경 안 쓰셔도 될 거고 내신은 우선은 어느 정도는 복불복이 좀 가만히 됩니다. 학생들이 내신 같은 경우는 강사도 중요하지만 공부를 하는 학생의 공부량이 중요한 거거든요. 욕심이 있어야 돼. 애들이 이렇게 눈에 엑스빛이 돌아야 되는데 그 한 3년 냉동고에 있었던 대구 눈이면 얘네들은 공부 답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제 수업 들어올 때는 좀 욕심을 갖고 좀 해보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들어오는 학생들이었으면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